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뵀던 분들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OPGG라는 게임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 일을 하고 있는 윤정환이고요. 오늘은 제가 실제 현업에서 R로 작성된 스크립트를 AWS 환경상에서 좀 간편하게 배포할 API 형태로 배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음, 일단은 광준님 여기 오시는 분들이 AWS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이 좀 있으신 편인가요? 어떤가요? 네, 그냥 진행을 할게요. 일단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보통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람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람다라는 기능은 그 다양한 개발 환경의 코드를 서버리스, 그러니까 따로 서버를 세팅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작할 수 있게 해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미리 서버를 세팅을 한다거나 리소스 그냥 가상 컴퓨팅을 하기 위한 그런 머신을 생성할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코드만 업로드하면 그 작업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게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그리고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서비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리소스, 성능이나 램이나 그런 컴퓨팅 파워 같은 거를 좀 유동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청 작업 자체가 병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일종의 컨테이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인프라에 대한 걱정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고, 자동으로 AWS의 트리거라는 기능이 있어서 S3라는 스토리지에 어떤 파일이 새롭게 업로드되면 자동으로 동작하게끔 그런 식으로 기능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API 형태로 작성을 해서 병렬로 코드를 실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R이랑 AWS를 쓰려고 했던 시도들이 쭉 있었었는데요. 기존에는 파이썬으로,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rpy2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R 언어에서 작성된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그 객체를 파이썬으로 불러들여서 호출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2018년 말에 AWS에서 새롭게 사용자가 원하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만든 이제 커스텀 레이어라는 기능이 새롭게 생기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람다의 작동 환경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레이어를 바탕으로 해서 R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 역시 공개가 돼서 오늘 그 내용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tHub 같은 데 찾아보시면 좀 R로 람다를 사용하는 좀 다양한 방식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할 방식은 여기 GitHub에 있는 방식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조금 사용하기 쉽게 이미 그 커스텀 레이어를 AWS 상에 구성을 해 두고 있는 그런 레포라서 그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WS 람다 런타임이라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메이저한 리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을 포함한 북미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게 AWS 내에서 사용 가능한 리전인데 AP 노스 이스트 2가 아마 한국일 거예요. 서울 리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버전 같은 경우에는 3.5.1 버전, 3.5.3 버전, 3.6.0 버전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커스텀 레이어가 총 3가지 방식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 R이랑 람다라는 게 결국 AWS 상에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API 콜을 주고받을 수 있는 HTTR이라든가 그 웹 표준, 그 통신 표준인 제이슨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제이슨 라이트 같은 라이브러리가 포함된 R 런타임이라는 기본 레이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R recommended라고 보통 ML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포함한 그런 레이어가 하나 또 있습니다. 뭐 뉴럴넷 관련된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그 전처리 그냥 주기적으로 전처리하는 작업에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API를 직접 뭐 람다에 연동을 시켜가지고 추론 모형, 그러니까 직접 학습한 모델을 추론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 팩이라는 레이어도 존재하는데 이거는 그 R에서 그 AWS 관련된 라이브러리 제공하는 AWS 클라우드 R에 라이브러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람다가 이런 거다라고 소개를 드리는 거랑 더불어서 AWS 상에서 R 스크립트를 좀 간단하게 작성도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WS 상에서 여기 서비스에 보면 람다라고 검색을 하시면 서버에 대한 걱정 없이 코드 실행하는 람다 매니지먼트 창이 뜨고요. 여기서 새롭게 함수를 생성하는 창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 작성 탭을 선택을 할 거고요. 함수 이름은 좀 간단하게 제가 오늘 해볼 거는 그 제이슨 데이터로 숫자들을 쭉 입력받고 그거의 평균을 구해주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함수 이름을 find average라는 걸로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런타임은 여기에 보면 그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게 그 AWS에서 표준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뭐 자바, 고나 파이썬이 있는데 저희는 그 부트스트랩 기본 부트스트랩 사용 버튼을 클릭해서 그 커스텀 레이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한은 실행 역할의 기본 람다 권한을 가진 새 역할 생성 요거를 체크해서 함수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기다려 볼게요. 네, 그래서 find average라는 함수가 생성이 됐고 여기서 보시면 find average라는 함수가 생성이 되었고요. 좀 해줘야 되는 작업이 하나 있어요. 그 람다라는 것 자체는 그냥 그 하나의 컨테이너인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컴파일러, 뭐 어떤 컴파일러 아니면 어떤 스크립트를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을 명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find average 밑에 보는 레이어 부분에 저희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ARN 지정이라고 된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그 각 그 레이어 커스텀 레이어마다 그 입력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ARN, AWS 람다, 리전 이렇게 해서 뒤에 부분에 R 버전을 입력하고 레이어 버전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ARN, AWS 람다 해서 3.6.0 버전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입력하시고 추가를 누르시면 이제 람다상에서 R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는 일단은 뭐 필요 없는 걸 좀 지워줄게요. 뭐 부트스트랩 이런 거 좀 지워주고요. 그리고 디플로이를 눌러주셔야 이게 배포 그 저장하신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find average라는 폴더 안에 새롭게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래서 이름은 실행하는 execute.r이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이슨 입력을 받아서 그 값을 가지고 평균을 내는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라이브러리로 JSONLite를 호출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그냥 사용할 함수의 와이어프레임을 한번 잡아볼게요. 펑션.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find average라는 함수 이름을 가지는 펑션을 하나 정의를 해줬고요. 여기 위에 있는 find average랑 여기 스크립트 안에서 작성하는 거랑은 실제 함수 이름이 달라도 되니까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그 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핸들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람다 그 안에 스크립트가 들어가게 되고 이 스크립트 안에는 뭐 단순히 함수뿐만 아니라 전처리하는 작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처음에 뭐 S3나 다른 곳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들이 쭉 정의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플럼버 같은 걸 혹시 써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 실제로 실제로 API에 사용할 함수만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를 여기 밑에 기본 설정에 보면 핸들러 부분 있죠.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는 방식은 그 스크립트 네임 점 펑션 네임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이 람다가 동작을 할 때 그 스크립트 네임 안에 있는 펑션 네임이라는 거를 API로 동작시키게 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execute r이라는 스크립트 안에 있는 find 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니까요. 그거를 수정을 해줄게요. execute라는 거 안에 find average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디플로이를 안 했어가지고 파일이 날라갔네요. 여기 아까 작성했던 걸 다시 한번 작성해 줄게요. 중간중간에 꼭 디플로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까지 작성을 했고 이제 안에 그 필요한 핸들러도 작성을 했으니까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단순히 그냥 평균을 내주는 거를 한번 작성을 해줄게요. 그래서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면 보통 여기에 제이슨으로 값이 들어오게 되면 벡터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평균을 내주면 되고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결과를 반환하실 때는 보통 API에서 사용하실 때는 제이슨을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 꼭 그 제이슨으로 아웃풋을 주기 위해서는 리스트 형태로 최종 아웃풋을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아웃풋이라는 이름으로 줄 거고요. 보통 API를 사용할 때는 반환값에 작동이 언제 끝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같이 넘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컴파일하기에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할 거고 output value라는 값에
result average라는 값을 넣어줄 거고 return output 이렇게 함수를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가 완료되면 아까처럼 완료됐다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거를 서버에 올리기 전에 얘가 제대로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테스트라는 버튼이 있고요. 가상 임의의 값을 그 데이터셋으로 넣어서 이 API가 실제로 이 람다 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벤트 이름 같은 거는 그냥 테스트라고 지어주고요. 저희가 아까 보시면 이걸 보고 할게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input value라는 이름으로 그 인풋을 받게끔 정의를 해뒀어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맞춰주셔야 합니다. input value라고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값을 입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제이슨에서 배열 타입으로 입력을 받아 볼게요. 그래서 사용할 거는 요거 그냥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아까 만들어 주셨던 테스트를 가지고 실행을 시키시면 이렇게 동작의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타임스탬프로는 이게 지금 UTC 기준으로 찍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타임스탬프가 나오고 아웃풋 밸류에 6.2 평균 값 산출된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 스테이터스 값 성공했으니까 200이라는 값이 들어있을 거고, 이 작업 처리하는데 메모리가 얼마나 사용됐는지, 그 시간은 얼마나 사용이 됐는지 이런 정보들이 쭉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여기까지 오셨으면 사실 다 하신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았죠. 좀 빨랐나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여기 뭐 VPC나 그런 거는 보안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필요하신 경우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기본 설정에 보면 메모리랑 제한 시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이 한 번 돌 때 최대로 사용할 그 메모리가 얼마인지를 정할 수가 있고요. 가장 많으면 3기가까지 한 번에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메모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CPU 함수도 덩달아 높은 게 설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인풋 값이 들어왔을 때 몇 초 안에 처리가 진행이 되게끔 그런 타임 리밋을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이 제한 시간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작업이 끝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되었으면 지금 람다에서 필요한 작업은 모두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람다 안에서 간단한 방식으로 지금 뭐 인풋 데이터를 받아서 연산을 한다거나 다른 게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데이터셋이 뭐 처음에 로그 데이터가 업로드 됐을 때 그거를 분석단에서 맨 마지막에 한 번의 데이터로 쭉 훑어와서 분석을 하기에는 뭐 불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셋 안에 제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좀 다양한 저는 쓰지 않지만 뭐 제 입장에선 가비지 데이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가비지 데이터인 데이터들도 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은 그냥 S3 안에 그 스토리지 안에 그 로그 데이터가 그냥 하나씩 쌓일 때마다 전처리를 해서 이제 저장이 새로운 곳에 되게끔 해두고 저는 그 전처리가 된 데이터만 한번 쭉 훑어서 쓰는 방식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방식이 아니면은 이 뭐 람다에서도 오픈CV 같은 게 서빙을 오픈CV 같은 모델도 서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추론 모형, 뭐 이미지 대상으로 하는 추론 모형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find average를 찾는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API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 AWS에서 그 외부랑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API를 연동시키는 서비스가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게 그 REST API나 HTTP 방식으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API 게이트웨이 콘솔에 접속을 해서 API 생성을 누르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REST API 그래서 구축 눌러주시고요. 요거는 그냥 확인 누르시고 예제 API가 있는데요. 요거는 쓰지 않고요. 새로운 API를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임의로 지어볼게요. find average API라는 거를 할 거고요. 입력값을 받아서 평균을 반환하는 API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엔드포인트는 지역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PI 생성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그 HTTP에서 API 주고받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 보면 뭐 포스트나 get 같은 HTTP 함수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URI 값도 정의를 해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의하는 부분이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API를 생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경로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API로 호출하는 경로랑 제가 아까 생성한 람다를 매칭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할 거는 리소스를 먼저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업에서 리소스 생성 누르시면 이렇게 뜨고요. 리소스 이름은 find average로 할게요. 근데 리소스 경로명에는 언더바보다는 보통 하이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래서 리소스 생성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되면 URI 값은 생성이 됐고요. 이제 여기서 사용할 메소드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입력 값을 받아서 뭐 가공을 거친 뒤에 단순 조회를 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포스트로 메소드를 설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OK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통합 유형에 람다 함수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 람다가 있는 리전 그 노스이스트 2 설정해 주신 다음에 제가 사용했던 람다 find average였죠.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포스트 할 때 이 find average라는 람다 함수가 호출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방식이 뜹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여기서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포스트로 요청을 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으면 이렇게 input value의 배열 형태로, 그러니까 제이슨의 배열 형태로 이렇게 값을 넣어서 포스트로 보내주면 아까와 동일한 형태로 값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API를 가지고 그 람다, 아까는 람다를 R 스크립트를 람다라는 곳에서 동작이 되도록 설정을 했고요. 지금은 API 게이트웨이라는 서비스 안에서 이 람다가 API로 동작할 수 있게 설정을 해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해야 될 게 그 생성한 API를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진행했고요. 포스트나 get 같은 메서드를 입력시켜 줄 수 있고 테스트해서 결과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된 게 이제 API를 배포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작업에서 API 배포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스테이지를 열어주신 다음에 프로덕트라는 이름으로 하나 지어줘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고요. API를 호출할 수 있는 URL 값 여기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캐시를 활성화하시거나 아니면 뭐 스웨거 같은 거 작성하실 수 있게끔 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경 사항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API를 호출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포스트맨이라는 곳에 접속을 해서 이거는 웹에서 API 호출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주소 입력하고 아까 작성했던 경로 find average 입력해 준 다음에 input value 일단 간단하게 2개만 넣어볼까요? 그래서 JSON 형태로 리퀘스트를 보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거의 끝났네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R 스크립트를 네이티브하게 사용을 하면서 AWS 환경 내에서 API로 구축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아직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 람다 자체, 그러니까 R의 한계라기보다는 람다에서 지원을 아직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람다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방식이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의 용량이 너무 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온전하게 제가 알기로는 용량 제한이 그 200메가였나 300메가 정도로 알고 있는데, 타이디버스랑 그 타이디버스에 필요한 뭐 리눅스 상위에 있는 그런 패키지들을 다 같이 설치하면 그게 용량이 조금 더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람다상에서 네이티브하게 뭐 디플라이R 문법을 사용한다거나 그런 게 조금은 힘들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베이스 R 위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제한적이기는 한데 그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에 나와서 AWS 안에서도 디플라이R을 포함한 뭐 다른 형태의 타이드버스 계열의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에 좀 몇 가지 담아드렸고요. 이거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동작하는 API 작업을 실행시키게끔 세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